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 개선 공통기준에 대한 소개를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실 최가희 과장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드릴 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공통기준에 대한 개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기반시설관리법에서의 최소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그리고 정부는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기준 등 다양한 이행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11조 그리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공통기준을 설정 고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개별 기준을 설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의 법적 근거 및 수립 절차 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법에 따라서 최소유지관리 기준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거 조문은 기반시설관리법 제11조입니다. 그리고 제11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설정 고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근거 조문은 기반시설관리법 제13조입니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과 동일하게 성능개선 공통기준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공통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래와 같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통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되게 됩니다. 작년 2020년 8월 성능개선 공통기준과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기준의 수립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별 기준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장인 관리감독기관이 기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장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의견 조회와 함께 최종적으로 고시되게 됩니다. 이중 전문기관으로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등이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관리감독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신 후 고시하시면 됩니다. 공통기준 마련을 위해서 2018년 말부터 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작년 8월까지 다양한 협의와 의견 조회를 거쳤고 그 결과 작년 8월 최종적으로 공통기준이 고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의 장께서는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각각의 개별 기준을 고시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모두 수립되게 되면 각각의 공통기준과 관리감독기관별 개별 기준이 최종적으로 수립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통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법과 수도법, 하천법 등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15종 기반시설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몇 가지 시설들은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미비한 시설도 존재합니다.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점점 더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한 유지관리의 방향성이 부재되어 있는 법령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서는 기반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항목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법령들의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초적인 항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관리 그룹을 구분하라. 그룹의 구분이라는 것은 모든 기반시설을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서 관리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룹의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성이고, 수준을 설정하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지, 언제, 누가 할 것인지를 설정하라 라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급을 지정해서 그 평가 결과를 그리고 그 시설의 등급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등급 지정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이력 보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간단한 설명 자료인데요. 각각의 시설들의 관리 수준이 아래 그래프와 같이 차등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이 중에 적정선을 지켜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점선을, 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개별 기준에서는 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상회하게 혹은 이 수준으로 개별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초항목 5가지를 조항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기준에서 정의 몇 가지를 보고 넘어갈 텐데요. 2조 2호에 나와 있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정의입니다. 앞서 법 설명 자료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되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 광역자치단체 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서 관리 책임을 지는 자,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관리자, 민간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점검, 진단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화살표를 확인해 보시면 예를 들어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에서는 일반 기술진단, 전문 기술진단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점검, 진단 등이라는 단어를 정의해서 받고 있으며, 그래서 최소유지관리 기준에서 점검, 진단 등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혼용해서 이해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 제12조에서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성능평가에 관한 내용은 법과 공통기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설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룹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룹 구분의 기준은 각각 1, 2, 3, 4, 5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 또는 수요 용량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주셔도 되고, 기반시설의 중요도도 가능하고, 공용 연수, 30년이 넘었다던가 20년이 넘었다던가 이런 연수로도 기준을 삼아 주실 수 있고, 현재 등급이 A등급인 그룹, B등급인 그룹, 이렇게 해서 점검 진단 등의 결과를 통해서도 그룹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용하실 필요는 없고, 관리감독 기관 및 관리 주체의 여건에 따라 한 가지의 기준을 선택하셔서 그룹을 구분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관리 수준의 설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그룹을 나누고 그러면 그 그룹별로 어떤 점검 진단 등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점검 진단 등의 구분은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보셨다시피 시설물 안전법에서는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 이렇게 구분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수도법에서는 일반 기술 진단, 전문 기술 진단 이렇게 기술 진단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신 후에 각각의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시기와 주기,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실시자의 자격, 누가 할 것인가를 규정해 주십사 하고 마련된 조문이 6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점검 진단 등이 정의가 되고 방법과 절차 등이 정해진다면 7조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점검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시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실시 결과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8조에서는 관리 등급의 지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등급의 지정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이상 등급을 지정하라 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목표 등급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등급의 지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현재 등급을 지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적부만을 판단하는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되어 들어가게 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뒷부분의 관리 대책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관리 등급을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였다면 구조 제3항에 따라 하인 시설은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뭔가 필수적인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목표 등급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시하셔야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이력의 보존인데요. 각각의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이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구축 운영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거나 또는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5조부터 10조까지 그룹을 구분하고 점검 진단 등을 실시하고 등급을 지정하고 이력을 보존하는 것까지가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해당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입니다. 먼저 성능개선 기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첫 번째로 기준의 목적을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성능개선 기준은 관리감독기관 산하의 관리 주체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성능개선 사업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성능개선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책적인 결정 혹은 즉각적으로 위험해서 성능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이런 계획과 체계적인 프로세스 없이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후화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노후화와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라는 방향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공통기준은 이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절차 및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관리감독 기관들이 각각의 기준을 너무 다양한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다면 통일성이 없고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통기준이 공통적인 방향성을 잡아주고 이에 따라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기준을 설정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능개선 사업의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성능개선 검토 대상을 선정합니다. 모든 시설이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능평가 결과, 예를 들어 D등급 이하, C등급 이하 시설 이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설계 기준이 변경되었거나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준 변화로 인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으로 검토 대상을 선정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수요의 증가, 서비스 요구 수준이 상향된 경우 성능 개선을 실시해야 하는가 검토 대상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된 시설들 그리고 검토된 사업을 확인하시고 이 성능 개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능평가 결과가 낮다 혹은 그리고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해야 한다 라고 판단이 됐다면 노후화 성능 개선이 되겠고, 기준의 변화에 따른 성능 개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준 변화 성능 개선 그리고 사용성 변화 성능 개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성능 개선 유형을 구분하고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이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적합성 평가는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로 나눠집니다. 기술성 평가는 현재의 상태를 보자 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방향성이고, 경제성 평가는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고, 정책성 평가는 계량할 수 없지만 사회적 편익, 기대되는 효과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되고, 적합성 평가 결과는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사업을 시행한다 라는 등의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과 같이 간단하게 정의를 먼저 유의하셔야 할 정의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성능 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 확장, 일부 개축 등을 말한다 라고 기반시설관리법과 성능개선 공통기준에서 정의하고 있고,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시는 주체들께서는 성능 개선과 유지관리를 구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 개선에 대한 개량, 증설 확장, 일부 개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능개선 공통기준 제6조 제2항에서 개량과 증설 확장, 일부 개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성능 개선과 유지 관리의 개념을 확고히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제5조인데요. 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1, 2, 3, 4호에 제시되어 있는 이 사항들을 고려해서 소관 기반 시설의 성능 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적합성을 검토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평가 결과, 이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인가, A등급인가, B등급인가, C등급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C등급일 때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겠다. 이러한 기준을 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2호 기준 변화, 3호 수요 증가도 각각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변화된다던가 또한 사용량이 늘어난다던가 이런 상황들을 검토하셔서 성능 개선 검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1항 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 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 개선 검토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열어주는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능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정밀안전 진단, 정기 점검 등의 결과를 가지고도 성능 개선 검토 대상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검토 대상의 유형은 노후화, 기준 변화, 사용성 변화, 어떤 성능 개선인지 유형을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조부터 적합성 평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능 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해 주셔야 합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될 수 있는 방법론을 관리감독기관장께서 제시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적합성 평가의 항목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가 그 세부 사항입니다. 각각의 평가의 정의를 보시면 기술성 평가는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유형별 평가 방법을 설정하되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가 없는 경우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성능평가 외에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는 예를 들어 A, B, C, D, E 등급이라고 예를 든다면 A 등급은 1점, B 등급은 2점, C 등급은 3점 이렇게 점수를 줘서 몇 점을 받았을 때 적합한지, 그리고 기술성 평가는 점수 범위가 어떠한지 등을 조금 자세하게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개별 기준에서 정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이 평가들이 계량화돼서 수치화되어야만 적합성 평가 자체가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날 수 있겠죠. 구조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사항인데요.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시설 유형별 평가 방법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1호에 있는 내용은 성능 개선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 2호에서 서비스 수요, 질 등 경제적인 효과 등을 비교하셔서 베네핏 코스트, BC 분석 등을 통해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마련하시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각각의 호에서 제시된 내용만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될 필요는 없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필요 판단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 항목은 증설하셔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 평가인데요. 정책성 평가는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그 예로 각각의 호에서 한 3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 주민의 사업 수용성 등 사회적 편익, 그리고 이용자의 니즈, 요구를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술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에서 반영할 수 없는 관리감독 기관이 소관하고 계신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들은 이 정책성 평가 항목에 반영해 주시면 되고, 이들의 평가 절차 등을 각각 좀 더 세분화해서 정의해 주시는 것이 각각 성능 개선 기준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최소유지 관리 공통기준과 성능 개선 공통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